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민의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첫 소식은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새벽 구속됐습니다. 그 모습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실장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검찰에서 기자회견한 거 가지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했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첩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가 따로 있었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이제 법정 밖으로 나서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모습 저희가 같이 지켜봤습니다.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가 무려 10시간 5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구자홍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영장 발부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10시간 5분 동안 이어졌는데 결국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안보실장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이제 도주 우려는 없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이 법원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서훈 실장의 이 구속영장 발부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북 정책, 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이 안보 사령탑의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좀 상징성이 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훈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에는 국가 정보원장을 지내면서 당시 판문점 회동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을 사실상 막후에서 조율한 역할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뭐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든지 문재인 정부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서훈 전 실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대준 씨의 어떤 그 피살 사건이 있었을 때 북한의 눈치를 너무 본 나머지 우리 공무원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피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증거를 은폐한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지금 발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구속영장 발부만으로도 문재인 정부 안보 사령탑이 구속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찰이 현재 기준으로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을 결국엔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위원님, 이게 수사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이제 검찰에서 원래 서훈 그 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본 것은 2020년 9월 22일 날 9시 30분에 우리 이대준 씨가 피살 당한 다음날 새벽 1시 반에 서훈 그 안보실장이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은 그 회의에서 아마도 그 월북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굳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지 않고 두 번째는 지금같이 좀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이제 검찰이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굳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영장의 공범으로 지목해서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 영장 심사 하루 전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내가 그 모든 그 정보와 첩보를 받고 그 판단을 수용했다. 그리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도 최종 보고를 수용하고 승인했다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새벽 1시 반에 회의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국정원과 국방부에서 그 첩보 삭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8시 반에 처음 이제 문 대통령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승인이나 수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혹시 그 전에 그 월북을 결정하는 과정 또는 첩보 삭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지금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보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또 하나의 채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이거를 검찰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사건은 우리 영장 전담 판사 김정미 판사도 얘기했지만 범죄의 중대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대통령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는 궁극적인 물음을 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한 번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을 물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법조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에 서훈 전 실장의 영장 청구하는 단계에서 왜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를 서훈 전 실장으로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2인자, 3인자라면은 구속의 정당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면서도 이번에서는 전략적으로 서훈 전 실장을 최고 책임자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서훈 전 실장의 영장실질 심사 전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은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건영 의원이 대독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습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단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은 이미 내려져 있었던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해서 내가 수용을 한 것이다. 부디 도를 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훈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 전에 발표된 것이고요. 영장이 발부되고 난 이후에 문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확인해 드릴 게 없다 말로써 이렇게 아직 조심스러운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방금 입장문을 봤을 때 최종 승인했다는 입장, 거기에다가 판단을 수용했다라는 입장, 어떻게 보면 법적 책임에서는 본인이 뭐 판단한 것은 맞지만 이미 판단이 내려져 있던 상황이었다. 이걸 좀 강조하는 측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판단을 아래서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입장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문 전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국정원, 뭐 국방부, 해경으로부터 이제 전달된 그런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정보와 정황들을 전체적으로 제한된 어떤 정보들을 갖고서 최대한의 어떤 분석을 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그럼 왜 최종 결정권자를 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서훈 전 전 실장에게 했느냐는 것이죠. 초점은 핵심은 사실은 자진 월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검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삭제 지시 여부거든요. 그것만이 사실상 법적인 어떤 이 하자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법으로 사실상 규정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서훈 전 실장에게 그 지점을 이제 맞춰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검찰이 확실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사안, 실체적 뭐 아직 진실 확인은 필요하지만 몰래 삭제했다,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것은 서훈 전 실장이 분명해 보이는 만큼 그렇죠.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네. 법적으로 사실 적용이 가능한 영역은 삭제 여부, 지시 여부 같은데 그 부분은 대통령이 여기서 증거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훈 전 실장이 지금 모여져 있는데 지금 서훈 전 실장은 이거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배포선만 차단을 한 것이고 제한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삭제된 것들이 영구히 삭제된 것이냐, 원본부터 삭제된 것이냐, 이거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그 피살된 공무원이 사실상 자진 월북이 아니었던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중대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 내용이 그런 것과는 사항이 없는 것인데 그냥 삭제만 한 것만 갖고서도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냐가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수사 관련해서 또 언급되는 인물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결국 박지원을 노립니까? 아니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노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박지원도 노립니까? 박지원 노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게 없어요. 제가
삭제 지시를 했습니까?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습니까? 하나 슬픈 것은 왜 두목을 먼저 잡아가서 내가 두목되는가? 이 과대평가하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 그 파급력이 너무 어마어마하니까요. 변호사님, 결국에는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을 우선 소환 조사를 검찰이 검토할 것이다. 이런 분석 전망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사를 하면 특히 서훈 전 실장이 박지원 전 원장에게 삭제를 지시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해서 삭제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할 수 있는 서훈 전 실장이 이미 구속이 돼서 신병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네. 그럼 당연히 다음 수순으로 박지원 전 원장이 삭제 지시를 받고 그것을 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사 실무상 본다면 일단 서훈 전 실장이 구속 기간을 원칙적으로 열흘이지만 한 번 더 연장해서 최장 20일까지 검찰이 신병 확보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20일 내에 수사를 진행해서 결국에 기소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럼 앞서 이제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욱적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홍희 전 청장 같은 경우에도 같이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번 20일 기간 동안에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서 같이 공범으로 구속 기소 또는 그냥 기소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의 소환도 임박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단 한 가지 이제 서훈 전 실장이 서욱 전 장관이나 그 김홍희 전 행안경찰청장의 경우처럼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구속적부심. 네. 그리고 이제 서욱 전 장관이나 김홍희 이제 청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사유 중에 하나가 조건부로 대부분 이제 보석 같은 건데요. 보석의 조건으로 풀려날 때 뭐라고 했냐면 관련자들과의 연락을 안 하는 조건이 끼워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서훈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됐던 그 구속 사유 중에 관계자들과의 관계성과 그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결국에는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증거인멸 부분을 판단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서훈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된 자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인다면 사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부심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또 검찰의 수사 어떤 실무적인 진행 타임라인이 조금 변경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서훈 실장 같은 경우에는 서욱, 김홍희 이 두 사람과는 다르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월북몰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당시에 같이 일하고 있던 관계자들에게 무언의 뭔가 증거인멸, 이렇게 입맞추기 시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도 검찰에서 들여다봤고 그것이 이번 구속실질심사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